세상엔 두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영화와 여자가 좋아하는 영화죠.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도 배드신만 계속 돌려보는 영화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예고편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줬던 간신입니다. 2015년 개봉했으며 연산군을 성욕에만 눈멀게 하기 위한 간신 주지훈의 계략을 담은 영화입니다. 총 관객은 111만 명을 동원했는데 극장 스코어만 볼 땐 괜찮아 보이지만 손익분기점이 높아 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나온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란 주지훈의 대사는 문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영화 초반부터 연산군 역할의 김강우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부를 보면 두 여인의 레즈비언 배드신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마치 영화 아가씨의 마지막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했던가요? 실제 영화를 본 네티즌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배드신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불평이 꽤 많았습니다. 9위는 정우성과 이솜의 주연 영화 마담 뺑덕입니다. 2014년 개봉했으며 시골 처녀였던 자신을 매정하게 버린 정우성에게 이솜이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당시 신인으로 주목받던 이솜의 첫 노출 영화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죠. 관객은 47만 명 동원에 그쳤지만 시정멜로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의 배드씬은 초반부에 주로 등장하며 특히 놀이공원에서의 야외씬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에서 이솜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쑥맥으로 나오는데 정우성을 만나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결국 어머니까지 잃으며 끝은 좋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솜은 이 영화 이후 연기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매체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권태를 느끼는 많은 여성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거라며 인터뷰를 통해 본인 영화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8위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무흐한 영화 연애의 목적입니다. 2005년 개봉했으며 어떻게든 동료 여선생을 꼬셔보려고 노력하는 남선생 박해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총 관객은 173만 명을 동원했고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옥같은 색드립이 정말 많은데 박해일이 특유의 능글거리는 대사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극중 배드신은 영화 중반부 전에 모두 등장하며 강혜정과 박해일의 배드신 자체가 워낙 진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이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선 진짜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연애의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사랑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7위는 남자들에게 유난히 호평받는 영화 순수의 시대입니다. 2015년 개봉했으며 복수를 위해 칼을 갈던 신하균이 강한나를 만나 진짜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예고편에선 강한나의 배드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총 관객은 47만 명에 그쳤고 흥행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당시 손익분기점이 240만 명이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죠. 하지만 배드신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극 초반에 신하균과 강한나의 격정적인 배드신이 나오는데 그 임팩트가 상당했습니다. 거칠면서도 섬세한 장면들이었죠. 당시 이 장면을 위해 신하균은 식스팩까지 만들며 연기혼을 불태웠습니다. 팬들은 다른 건 다 잊어도 강한나는 못 잊는다. 순수의 시대는 강한나의 시대다. 라며 그녀의 배드신을 극찬했습니다. 6위는 김고은을 위한 영화 은교입니다. 2012년 개봉했으며 10대 소녀의 싱그러운 젊음에 빠진 시인 박해일과 그런 시인의 세계를 동경하는 김고은을 담은 영화입니다. 김고은은 한예종에서 상당히 유망한 학생이었는데 첫 데뷔작부터 강한 노출을 동반해 몇몇 팬들의 의문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연기력 또한 인정받으며 그런 걱정을 불식시켰습니다. 배드신은 영화 초반부, 후반부에 한 번씩만 등장했지만 노출 강도는 상당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은교의 줄거리를 물어보면 영화의 내용은 모르고 배드신만 기억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마 당시 김고은이 10대 여학생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판타지적인 충격이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의 평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영화가 예술적이다란 평이 있는 반면 나는 이 영화가 왜 예술 영화인지 모르겠다 란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5위는 가수 존박이 감명 깊게 봤다는 전설의 영화 후궁입니다. 후궁은 2012년 개봉했으며 살기 위해 변해야 했던 여인 조여정과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왕 김동욱을 그린 영화입니다. 총 관객은 263만 명을 동원하며 꽤나 흥행했습니다. 특히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궁안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함께 다룬 영화라 개봉 전엔 긴가민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박이 났습니다. 이 작품엔 영화 초, 중, 후반부에 배드씬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무래도 왕의 정사씬을 다루고 있다 보니 여러 명의 여배우가 등장하며 실제 왕이 겪었던 상황을 리얼하게 그려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실 노출을 보기 위해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 연기력이 너무 훌륭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위는 이태임의 노출 영화로 큰 관심을 끌었던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2014년 개봉했으며 야구를 그만둔 이민기가 폭력 조직에 들어가 차근차근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술집 여자 이태임을 만나게 되죠. 관객은 59만 명을 동원했으며 이태임의 노출로 입소문을 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극 중에선 상당한 수위의 배드씬이 등장합니다. 진한 키스를 반복하며 서로를 탐닉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함께 촬영을 했던 박성웅은 이민기가 이태임과의 배드씬을 위해 영화에 출연했어요 라며 웃음을 주기도 했죠. 당시 이태임은 촉망받던 글래머 여배우였기에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본 팬들은 노출로만 마케팅되어 안타까운 영화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3위는 룰라의 김지연이 열연했던 썸머타임입니다. 김지연은 90년대 최고의 그룹 룰라의 메인 보컬이었는데 썸머타임이란 노출 영화를 찍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 연예계가 들썩였습니다. 2001년 개봉했으며 줄거리는 고등학생 때 강간으로 인해 억지로 결혼하게 된 김지연이 류수영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사랑을 느껴가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엔 배드씬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 옛날 영화치곤 수위도 꽤 높은 편이죠. 작은 틈으로 부부의 성생활을 지켜보는 류수영의 관음증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총 관객은 90만 명을 동원했지만 영화의 총평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겐 매우 친숙한 영화이며 특히 성인영화 사이트에서 성인영화 엑기스 모음이란 영상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추억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2위는 송승헌과 임지연의 주연 영화 인간 중독입니다. 당시 슈퍼루키였던 임지연을 내세워 상당히 자극적인 예고편을 만들어냈죠. 지금이야 흥행을 보증하는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지만 당시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신인이었습니다. 영화는 2014년 개봉했으며 부하 직원의 아내인 임지연을 탐하는 송승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임지연이란 사람에게 강렬하게 매혹되어 중독되어 버린 한 남자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총 관객은 144만 명을 동원했고 한국판 3개를 표방했으나 결과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배드씬은 영화 중간중간 계속 등장하는데 카메라의 무빙이나 배경 연출에 공을 들인 흔적이 뚜렷이 보입니다. 감독 또한 배드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위는 명불허전 방자전입니다. 방자전은 개봉 전 노출만으로 마케팅을 한다며 욕을 많이 먹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봉을 하고 보니 작품성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2010년 개봉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을 춘향이의 입장이 아닌 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극 멜로물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히 춘향이를 바라볼 수 없었던 방자 고 김주혁은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춘향이 역의 조효정 또한 우수한 연기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작품은 조연들의 연기도 상당히 훌륭했는데 특히 향단이 역할의 류현경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배드씬은 극의 초중반부에 많이 등장하며 노출을 위한 노출이 아니라 영화에 꼭 필요한 정도로만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객은 298만 명을 동원했고 노출을 보러 왔는데 웰메이드 작품을 감상하고 간다 등의 많은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10위는 개봉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줬던 노랑머리입니다. 1999년 작품이며 이재은의 노출 영화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역으로 유명했던 그녀가 20살이 되자마자 찍은 첫 성인 영화였죠. 작품의 내용은 초라한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재은이 실직자 남친과 동거하며 펼쳐지는 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총 관객은 11만 명에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첫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등 화제성은 제대로 챙겼죠.
이 영화의 배드신은 극의 초중반부에 주로 등장합니다. 상당한 강도의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에로 영화로 봐도 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죠. 그리고 노출과는 별개로 이재은은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청룡 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죠. 그녀는 당시 집안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했어요. 출연료가 워낙 컸거든요. 라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9위는 최민식과 전도연의 주연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이 작품은 치정 스릴러 장르로 한국 영화로서는 흔치 않은 장르입니다. 1999년 개봉했으며 2019년 재개봉했을 만큼 수작으로 꼽힙니다. 총 116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지만 훌륭한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실직자 최민식이 아내인 전도연의 바람을 알고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극중 전도연은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는데 첫사랑을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배드씨는 영화의 극초반부터 등장하며 꽤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가자마자 배드씬이라 당황했어요. 부모님이랑은 절대 보지 마세요 등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전도연은 이 작품을 통해 국민 여배우란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연은 대성했고 이 영화 또한 재개봉되며 명작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8위는 남자 동성애를 극한까지 다룬 영화 쌍화점입니다. 2008년 개봉했으며 지금보다 동성애에 대한 기준이 훨씬 엄격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화 촬영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 관객은 375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죠. 동성애자 왕인 주진모가 조인성을 시켜 왕비와 합궁하게 만드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조인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비 송지효를 사랑하게 되었고 송지효 또한 조인성과 사랑에 빠지며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드씨는 이 둘의 감정선이 고조됨에 따라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에서 이루어진 서고씬은 정말 격정적이었습니다. 번외로 주진모와 조인성의 배드씬도 나오는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연기하기 힘들 것 같아 실제로 소주를 먹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7위는 강은비의 노출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오호동 주인 없는 꽃입니다. 2015년 개봉했으며 상당한 언론 마케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총 관객이 1만 3천 명에 그치며 흥행 참패를 기록합니다. 10억 원의 제작비 중 겨우 5%만이 회수되었죠. 당시 3박 4일간 배드씬만 촬영했다고 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화는 볼만한데 마케팅을 잘못했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작품에서 전라를 노출한 강은비는 배드씬이 저에겐 버거웠어요 라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22년 5편의 드라마로 재편집되어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6위는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을 등장시킨 작품 미인도입니다. 2008년 개봉했으며 총 관객 234만 명을 모은 히트작입니다. 극중에서 김규리는 신윤복으로 등장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자 행세를 하다가 김남기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배드씬이 녹아있죠. 미인도의 배드씬은 상당히 몽환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가 그림이라 그런지 연출 또한 화려하고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영화의 포스터 또한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이 덕분인지 초반 흥행도 순조로웠죠. 개봉 17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관객 170만 명을 동원한 히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는 포스터부터 화끈한 영화 바람난 가족입니다. 2003년 개봉했으며 수상 내역 또한 화려한 영화죠.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하여 배우들까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엔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윤여정, 황정민, 문소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즐비했죠. 극의 줄거리는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는 황정민과 문소리가 각자 바람을 피게 되면서 결국은 남이 되어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선 배드씬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부관계와 불륜씬 등 다양한 형태의 배드씬을 보여주죠. 총 6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엔 실패했지만 웰메이드 영화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4위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 아가씨입니다. 2016년 개봉했으며 세계적으로 176개국에 팔리며 초대박을 쳤습니다. 국내에서도 428만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히트했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김민희와 그 재산을 노리는 하정우,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된 하녀 김태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수작이지만 배드신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민희와 김태리의 레즈비언 씬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충격적이었죠. 극 후반부에 구슬을 매개로 한 애정씬은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팬들은 대역이 아닌 게 대박이다, 수위가 너무 높다 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주연을 캐스팅할 당시 이 영화는 강도 높은 노출 연기가 필수이며 수위는 타협 불가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3위는 배우 엄정화를 잊게 한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입니다. 개봉 전부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큰 이슈가 되었었죠. 2002년 개봉했으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총 관객은 110만 명을 동원했고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기며 흥행했습니다. 자유연애주의자인 가무성이 엄정화를 만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감독은 출중한 연출을 통해 무척이나 야하고 인상적인 배드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노출 수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야한 것이지 직접적인 노출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섹시의 아이콘이던 엄정화가 노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남성 팬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관객들은 결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영화다 라고 평가했지만 평론가들은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2위는 화끈한 노출로 화제를 모았던 나탈리입니다. 2010년 개봉했으며 약 9만 명의 관객을 모은 비운의 영화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모델 나탈리, 그리고 나탈리를 사랑하던 이성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극 중에선 나탈리와의 배드신 외에 일반 유부녀와의 불륜신도 등장합니다. 대사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외설적이었죠. 특히 조연이었던 김기현의 배드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배우는 영화 노랑머리에서 이재영과 투톱 주연을 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보단 배드신이 더 잘 알려진 영화지만 업계에선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화로 더 유명하죠. 2011년 개봉한 옥보단 3D보다 7개월 먼저 개봉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성은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전설의 영화입니다. 2002년 개봉했으며 원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실제론 에로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성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본승이 특별 성 과외 교육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와 후반부의 실력 차이를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총 관객은 약 2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실패합니다. 당시 여주인공이었던 강예원은 충격이 컸던지 한동안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객 수와 관계없이 이 영화는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남성 팬들이 제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스토리 자체가 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드신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배드신이 너무 적나라해서 실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정도였죠. 10위는 1980년대 에로 영화의 시작점이 된 에마 부인입니다. 1982년 처음 개봉한 에마 부인은 그 해에 가장 히트한 영화였습니다. 31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죠. 당시 여주인공의 이름은 에마였고 남편의 성적 무관심에 불만이 많던 유부녀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를 풀지 못해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하곤 했죠.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에마는 2명의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배드신을 소화합니다. 80년대엔 쉽게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장면이었죠. 평론가들은 여성의 억압된 성적 욕망을 잘 표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1편이 크게 히트하자 제작사 측에서는 후속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작의 흥행에 힘입어 무려 13편까지 시리즈로 제작되었죠. 9위는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그려낸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입니다. 이 작품은 모범 사병으로 알려진 무광이 사단장의 사택으로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무광은 사단장의 젊은 아내 수련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장이 출장을 간 사이 둘이서 눈이 맞게 됩니다. 수련은 노골적으로 무광을 유혹했고 이내 금기된 사랑이 시작되죠. 극 중에선 배드신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격정적인 모습들이 스크린에 그대로 묻어나오죠. 특히 3일 밤낮을 욕망으로 지새우던 씬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다만 연출이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개봉 당시의 흥행은 아쉬웠지만 DVD나 IPTV 방영 등 2차 수익은 꽤 크게 거뒀습니다. 8위는 칸 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인 하녀입니다. 이 작품은 상류층 가정에 하녀로 들어간 전도연이 주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고 선정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극중 이정재는 주인 남자로 등장해 전도연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도 묘한 관계를 즐기며 파탄난 인성을 보여주죠.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건 하녀와의 배드신과 아내와의 배드신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내와 할 땐 시큰둥하지만 하녀와 할 땐 매우 흥분한 모습이죠. 이정재는 이 차이를 잘 연기했습니다. 이렇듯 배우들의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력으로 하녀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죠. 시정극으로는 드물게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7위는 탕웨이를 발굴해낸 세계적인 작품 3개입니다. 양조위와 탕웨이의 배드신은 영화의 이름값만큼이나 유명하죠. 극중 탕웨이는 양조위를 암살하기 위한 스파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둘은 강하게 이끌리며 서로에게 빠져들죠. 아슬아슬 위험한 관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둘의 모습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둘의 눈빛만으로도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이 작품은 배드신의 연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배역들의 심리를 반영한 카메라 각도가 예술이죠. 배드신은 워낙 리얼하다 보니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관객들은 와 저건 무조건 진짜다, 연기로는 저럴 수 없다 등의 극찬을 남겼습니다. 국내에선 약 2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세계적으로는 더 크게 흥행했습니다. 6위는 많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영화 꽃보다 처녀귀신입니다. 제목만 보면 단순 코믹 영화 같지만 나름의 스토리를 담고 있죠. 이 영화가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주연 배우가 김성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다리로 불리던 그녀의 배드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개봉 당시 김성은과 맹승지의 첫 성인 영화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고와는 달리 맹승지의 노출은 등장하지 않지만 김성은은 과감한 노출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시도와는 별개로 작품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러닝타임과 아쉬운 내용 구성이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팬들은 아쉽지만 내용은 궁금했다, 그래도 나름 볼만했다 등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5위는 예고편만으로도 주목받았던 섹시 코미디 영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2011년 개봉한 이 작품은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김영호 그리고 유명 요리 연구가 김혜선은 무미건조한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창작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김혜선은 화끈한 배드신을 소화했고 많은 남성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고편은 그녀의 노출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고 언론 또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한때 90년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여배우였기에 그 관심도가 더 높았죠. 극중에서 무려 3차례나 노출신을 선보이며 풍만한 몸매를 선보였습니다. 연기 또한 찰지게 잘 소화했죠. 시사회 당시 김혜선은 보여드리지 않았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남편의 부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는 소문도 돌았죠. 아무튼 영화는 일본까지 진출해 DVD와 VOD까지 발매했습니다. 뽕은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1986년 작품으로 변광세 이대근과 인기스타 이미숙이 출연한 걸작이죠. 당시 13만 관객을 모으며 상당히 히트했으며 에러 영화계의 레전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며 무능한 남편 산보가 몇 달씩 노름만 하며 시작됩니다. 아내였던 이미숙은 내팽겨진 채 말이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몸을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숙을 흠모했던 이대근도 등장합니다. 8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극중에선 배드신까지 연출됐죠. 지금처럼 전라 노출은 아니지만 나름 직접적인 노출이 등장합니다. 또한 물레방아에서 물이 내려오는 간접적인 장면도 제법 있습니다. 이후 이 장면을 오마주하여 다른 영화에서도 배드신을 이렇게 연출했죠. 3위는 영화 엑기스란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돈의 맛입니다. 이 작품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재벌 집안의 안주인 윤여정과 그녀의 남편인 백윤식, 그리고 그들에게 돈으로 길들여지는 김강우가 등장하죠. 영화 하녀와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배드신과 폭력 등 수위 높은 씬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윤여정과 김강우의 배드신은 충격 그 자체였죠. 관객들은 저 장면만 기억에 남는다, 연기 열정 인정한다 등의 코멘트를 남겼죠. 백윤식 또한 최상류층답게 파티를 열어 많은 여자들과 난잡하게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관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준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에 힘입어 칸 영화제 진출이라는 쾌거도 이뤘죠. 이후 많은 나라의 판권을 판매하며 수익성도 함께 챙겼습니다.
2위는 마동석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흔치 않은 작품 함정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극중의 스토리는 임신이 잘 안되는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조한선과 김민경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관계 회복을 위해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동석과 그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죠. 이 무렵 조한선은 마동석의 아내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밤도 늦었겠다, 술도 먹었겠다, 눈도 풀려 있었죠. 결국 배드신이 등장하며 극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이 작품에선 배드신 자체도 흥미롭지만 배드신까지 가는 서사가 자극적입니다. 티날 듯 안 날 듯 조한선을 유혹하는 지안의 모습은 정말 섹시하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 하는 또 다른 매력으로 이 작품을 연기했습니다. 관객을 많이 동원한 영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의 작품입니다. 1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최고 수위의 영화 감각의 제국입니다. 1976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표현 수위가 역대 최고를 달리는 명작입니다. 예술과 외설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죠. 여주인공인 사다와 남주인공인 타치야는 비극적인 불륜관계를 맺습니다. 비극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이죠. 극 중에서 둘은 사랑, 집착, 파괴라는 강압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배드신 또한 상당히 자극적으로 등장하며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다른 영화에선 감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위를 보여줍니다. 포르노라고 불러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실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거 영화 맞나? 이건 노출이 너무 심한데? 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능가할 만한 외설적인 영화는 찾기가 힘들 정도죠.